진술의 협조 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고서 잘 증언하고 나면 재추가 사건을 유야무야 끝내주겠다는 등 각종 제의를 했습니다. 자,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고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을 저희가 공개했었죠. 한 전 대표는 이 비망록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추가 취재 결과 한 전 대표와 같은 구치소에 있던 한은상 씨도 위증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저희 MBC가 뉴스타파와 함께 취재한 내용 장인수 기자,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장 기자. 예. 한은상 씨. 예. 방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네, 어떤 분이고 뭘 제보한 건가요? 예, 이분이 그러니까 그 경제사범이고요. 예. 2006년부터 이제 그 죄인이 돼서 예. 감옥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예. 그 한만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한참 이제 수사를 받던 예. 통영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올라오는데 2010년 3월 말에 이때 서울구치소에 있던 분입니다. 한은상 같이. 씨가. 예, 같이. 예. 그러니까 같은 한 씨고 예. 한 씨가 본인 하나라고 그래요. 성주 한 씨. 예. 그리고 같이 나가면은 또 기업을 했던 사람들 CEO고 말이 통하고. 돈이 있고 예. 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한만호 대표의 제보를 듣고 자기가 이 사건에 휘말려 들게 됐다. 이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제보하게 된 겁니다. 자, 휘말려 들게 됐다. 네. 이게 뭐에 휘말려 들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질인 것 같은데. 예. 둘이 이제 친해진 다음에 예. 이제 4월부터 한만호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서 예. 검찰 특수부에 불려가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한테 9억 원을 줬다 예. 이렇게 진술을 시작하는데 예. 바로 이 경인 4월부터 예. 한은상 씨한테는 예. 내가 가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검찰이 나를 강제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예. 사실은 조작된 거다. 예. 이거를 처음에 한만호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 한은상 씨한테 얘기를 예. 하는데 한은상 씨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그 구치소나 교도소 특성상 워낙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거짓말도 많고 서로 거기서 또 서로 속이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엔 안 믿었는데 한만호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그 고지고대로 예. 믿지 않는 거죠. 예.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예.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예. 것들이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예. 이제 친분도 더 생기고 예. 똑같은 얘기를 수차례 걸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니까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만호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만호 대표가 실제로 이제 도움을 부탁하거든요. 예. 이걸 다른 좀 정의로운 검사한테 얘기를 해서 예. 이 지금 내가 조작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좀 멈춰달라. 예. 그래서 그 한은상 씨가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검사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변호사님. 네네. 검찰 측에서는 이 한은상이라는 사람 전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 주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그런데 특수부의 그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에 한은상 씨가 석 달 동안 19차례 불려갔습니다. 네네. 아무런 연관이 없이 이렇게 불러갈 수 있는 건가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요. 예. 그 제가 아는 저희 의뢰인들이 예. 이제 뭐 구속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예. 자기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불려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아이.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검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예, 근데 예. 그 바쁜 검사들 중에서도 예. 특수부 검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바쁜 자리거든요.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그 부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시고 네네. 주변에서도 잘 들은 적이 없으시고 그 바쁜 특수부 검사가 별로 네네. 연관성도 없는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19차례 조사를 했다는 거는 거의 대단히 이례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보시기에.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장 기자. 예. 한은상 씨 말고 저도 어제 기사를 보니까 김모 씨, 최모 씨 이런 사람 등장해요. 이분들은 예. 뭡니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2010년 4월부터 한 8월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한만호 대표와 같이 구치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만호 대표와 이제 얘기를 하고 예. 한만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검찰이 이 세 명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한만호 대표가 혹시 진술을 번복한다는 뭐 소문도 도는데 이게 예. 맞느냐 이런 예. 것도 물어보고 한만호 대표가 평소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김 씨하고 최 씨는
한만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9억 원을 줬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 아주 자세한 경위,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도 얘기했고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이런 것까지 우리랑 다 상의를 했다. 김하구 채는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진술을 합니다. 근데 한상 씨는 이게 다 거짓이고 조작이다. 검찰이 시킨 거다. 나는 이대로 증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이건 뭐 좀 반개적인 것도 같은데 한 씨가 검사하고 수사관들하고 고급 초밥 시켜 먹었다. 이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뭐 그 한은상 씨가 저희한테 이제 그 자필 그 인터뷰랑 또 이제 진술서를 하나 보내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일부러 여러 차례 식사를 외부에서 많이 시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사들이랑 나눠 먹는데 이게 사실 이제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법은 둘째치고. 그래서 이 당시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영수증도 남기고 자기 회사의 직원, 자기 친척을 시켜서 음식을 시켜 먹었고 실제로 검사들이랑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 씨, 김 씨, 그다음에 한은상 씨 이렇게 세 명이 늘 그 검사실에 모여서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조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남겨놓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검찰은 그런 초밥건도 없다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초밥을 시켜 먹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김 씨랑 이 씨랑 김 씨랑 최 씨랑 한상 씨 셋은 먹었고 우리는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들어간 초밥 보면 10인분 최소 10인분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 가격표를 보면.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이게 확인되면 어떤 처벌 가능한가요?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나 그 최 씨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자발적으로 위증을 한 게 아니라 검찰의 그 교사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위증 교사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검찰이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강요했다라고 하면 이건 직권남용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증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직권남용도 5년 이하이기 때문에 5년 이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위증죄 중에서도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해 위증죄가 그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한 씨 증언도 증언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김 씨하고 최 씨가 내가 진짜로 위증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위증죄를 범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범이고 검찰은 그 교사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술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한 씨 주장은요. 네네. 한 씨 주장인데 자신의 양심 선언할까 봐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검찰은 다르죠. 검찰의 입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 씨라고 한 사람이 징역 20년 받은 그런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설령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양심 선언할 수 있는 거니까. 둘째는 뭐냐면 이게 좀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적으로 이게 나중에 최 씨나 김 씨의 진술을 그 한만호 씨가 부인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 진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 씨나 최 씨의 진술을 한만호 씨가 부인을 하니까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지금 한 씨, 그 사람 진술도 그렇게 중요한 진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위증까지 시킬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이야기인데, 검찰의 주장인데 어느 주장이 더 맞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어제 댓글 좀 보니까 MBC 보도 믿을 수 없다. 이게 워낙 민감하고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MBC 보도 믿을 수 없다. 한 전 총리가 3억 원 받은 건 맞지 않냐. 자, 이런 댓글도 없지는 않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1심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한테 무죄를 준 1심 법정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심 법정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3억 원을 한만호 대표로부터 받았고 그중에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한테까지 가거든요. 전세 계약할 때 그걸 사용하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정상적인 너희들은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뭐 차용증도 없고 뭐 그 변환 상환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다 그래갖고 유죄를 주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1심 법정은 한명숙 전 총리가 여기에 개입했다거나 돈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를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한테 그 2심 판결을 확정해서 유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보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대한토금 곽영욱 사장 처음에 돈 줬다고 했다가 나오니까 압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했다. 와이프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한만호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줬다고 했다가 나오니까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있어서 거짓 진술했다. 또 한은상 씨 또 나왔고요. 어떻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한 번에서 이런 3번의 동일한 그 과정이 일어나는지 이게 검사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좀 따져보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 지금 장 기자 얘기했지만요. 어떤 이렇게 이 한명숙 총리 사건만 둘러싸면 자꾸 진술이 바뀌는 어떤 피의자들이 나오는 거 이런 상황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재심이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건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형도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뒤집을 수가 있겠느냐. 재심을 갖다가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심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춘재 사건 같이 명백하게 내가 사실 죽인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뭐 이런 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갔어요. 이게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의 파괴력 때문에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재심이 안 된다면 어떤 진상규명 방법이 있을까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는. 글쎄요. 그게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처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이제 판검사들을 갖다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직 검사뿐만 아니라 전직 검사들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한명숙 그 전 총리 수사했던 검사들 다 거의 다 퇴직하고 그때 뭐 거의 막내 검사들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 전직 검사들이 나중에 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논란의 여지가 들었습니다.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자, 장 기자, 후속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